한도윤은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47층 대표실. 이 높이까지 오르는데 20년이 걸렸다. 조민정 인사팀장이 문을 두드렸다. 대표님, 유서진 팀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조민정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녀는 파일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서진의 사표. 8년차 핵심 인재. 회사의 주력 프로젝트를 이끌던 사람. 이유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번아웃보다 더 깊은 문제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더 깊은 문제?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난 2년간 퇴사한 직원이 32명입니다. 그중 절반이 성장 기회 부재를 이유로 들었어요. 우리 회사는 돈은 주지만 사람을 키우진 않는다는 평가가 내부에 퍼져 있습니다. 돈을 주는데 뭐가 더 필요한가? 도윤의 반문에 민정은 짧게 한숨을 쉬고 말을 했다.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다는 신뢰. 그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연봉도 의미가 없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정이 나간 후 그는 서진의 인사 파일을 펼쳤다. 입사 지원서부터 지난 8년간의 평가 기록까지. 그녀는 한 번도 보통 이하를 받은 적이 없었다. 늘 최우수, 우수. 하지만 승진은 단 한 번뿐이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도윤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회사를 키웠다. 직원을 고용했다. 급여를 줬다. 복지도 업계 평균 이상이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떠나는가? 왜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이 아니라 피로만 어려 있는가? 사흘 후 전사회의가 열렸다. 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리더십 재정의 포럼 준비 안건이 올라왔다. 도윤의 제안이었다. 외부 강사를 초청해 조직 문화를 재점검하고 리더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는 취지였다. 대표님, 솔직히 이런 포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입사원 이지안이 손을 들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1년차가 대표에게 직접 질문하다니. 말해보게. 저희가 필요한 건 강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팀장님들이 실무자 의견을 듣는 구조, 프로젝트 성과를 개인이 아니라 팀 전체가 공유하는 시스템. 그리고 지안은 잠시 주저하다 말을 이었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를 구분하지 않는 문화요. 도윤은 지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또렷한 실망이 있었다. 자네 말이 맞네. 하지만 구조를 바꾸려면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해. 그게 이 포럼의 목적이야. 생각이요? 지안이 되물었다. 대표님, 생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바뀌지 않은 건 시스템이에요. 회의는 어색한 침묵 속에 끝났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스승 박상우 교수의 이름을 검색했다. 10년 전 은퇴한 철학자. 대학 시절 도윤에게 기업은 이윤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곳이라고 말했던 사람. 그때는 이상주의자의 헛소리라고 생각했다. 검색 결과에 박상우의 최근 강연 영상이 떴다. 갑과 을, 위계가 아닌 무대. 도윤은 재생 버튼을 눌렀다. 갑과 을이라는 말은 원래 순서를 뜻했습니다. 위계가 아닙니다. 화면 속 박상우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갑은 질량입니다. 무게중심. 을은 그 주변을 움직이는 에너지. 둘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순환합니다. 갑이 을에게 무대를 만들어주지 못하면 그 관계는 억압이 됩니다. 하지만 갑이 진정으로 을을 위한 무대를 만들면 을은 그 무대 위에서 빛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시 갑을 비춥니다. 도윤은 화면을 멈췄다. 무대.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나는 서진에게 무대를 만들어줬는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일만 주었다. 성과를 요구했고 결과를 칭찬했지만 그녀가 무엇을 배우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는 묻지 않았다. 나는 갑이 아니라 그저 위에 있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스승의 편지. 다음 날 도윤은 박상우에게 메일을 보냈다. 교수님, 뵙고 싶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사흘 후
두 사람은 북촌의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았다. 박상우는 여전히 수수한 차림이었다. 흰 머리가 더 늘었지만 눈빛만은 20년 전 그대로였다. 도윤아, 자네 회사가 힘들다고? 예.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네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나? 급여, 복지, 프로젝트 기회. 그건 교환이야. 내가 묻는 건 무엇을 주었나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나야? 도윤은 입을 다물었다. 박상우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도윤아, 자네는 사람을 고용했지만 사람을 키우진 않았어. 갑의 역할은 을에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니야. 을이 성장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거지. 무대요? 그래. 무대. 배우는 무대 없이 연기할 수 없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무대가 없으면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사람일 뿐이야. 리더의 역할은 바로 그 무대를 만드는 거야. 실패해도 괜찮고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공간 말이야. 하지만 저는 기회를 줬습니다. 프로젝트를 맡겼고. 기회를 줬나 아니면 일을 시켰나? 박상우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도윤아, 자네는 직원들에게 물어본 적 있나?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 그저 자네가 필요한 결과만 요구했나?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자네가 진짜 갑이 되려면 을의 성장을 책임져야 해. 그게 리더의 의무야. 그리고 그 의무를 다했을 때 자네는 비로소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야. 존경은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성장의 흔적 위에 피는 꽃이지. 박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에 다시 만나세. 그때는 자네가 바뀐 모습으로 오길 바라네. 도윤은 회사로 돌아와 유서진을 불렀다. 그녀는 여전히 출근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이곳을 떠나 있었다. 서진 씨, 제가 당신에게 물어보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싶었나요? 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나요? 서진은 잠시 멈칫했다. 그 질문을 받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저는 기획자가 되고 싶었어요. 단순히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략을 짜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요. 하지만 대표님은 제게 실행만 요구하셨죠. 8년 동안요. 제가 당신을 가뒀군요. 가둔 건 아니에요. 다만 성장시키지 않으셨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도윤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대표님, 사과를 원했던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여기서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어요. 제 시간이 쌓여서 무언가가 되고 있다는 확신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제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기회요? 당신이 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무대를요. 서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대의 복원. 도윤은 조직 전체를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다. 먼저 그는 각 팀장들과 1대1 면담을 진행했다. 당신 팀원들은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나요?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대답은 대부분 궁색했다. 글쎄요. 그런 건 물어본 적이 없어서요. 일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성장이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 아닌가요? 도윤은 깨달았다. 문제는 자신만이 아니었다. 조직 전체가 위계에 익숙해져 있었다. 위에서 시키면 아래서 한다. 성과를 내면 보상한다. 그게 전부였다. 그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성장 대화 시스템. 분기마다 팀장과 팀원이 성과가 아닌 성장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배우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처음엔 형식적이었다. 뭘 배우고 싶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직원들은 어리둥절했다. 8년, 10년을 일했지만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 이지아는 데이터 분석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도윤은 그를 외부 교육 과정에 보냈고 사내에 데이터 분석 스터디 그룹을 만들도록 지원했다. 3개월 후
지아는 팀 회의에서 처음으로 데이터 기반 전략을 제안했다. 서툴렀지만 빛나고 있었다. 조민정은 처음엔 회의적이었다. 대표님, 이런 거 해봤자 실적이 오르나요? 하지만 6개월 후 그녀는 도윤에게 말했다. 퇴사율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유서진에게서 일어났다. 도윤은 그녀에게 새 프로젝트를 맡겼다. 단순한 실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전략을 짜는 프로젝트. 그는 그녀에게 매주 피드백을 주었다. 이건 왜 이렇게 생각했나요? 이 부분은 더 깊이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그 질문을 던지고 함께 고민했다. 서진은 밤낮 없이 일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눈빛은 점점 더 또렷해졌다.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서진이 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실행하는 팀장이 아니었다.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서진은 도윤을 찾아왔다. 대표님,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제가 배운 것들을요. 도윤은 미소 지었다. 그래요. 당신이 이제 누군가의 무대가 되어주는 거군요. 대표님이 제게 해주신 것처럼요. 1년 후 회사는 조용히 변하고 있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다. 매출이 급증하거나 업계 1위가 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회의실에서 더 많은 질문이 오갔고 복도에서 더 많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어느 금요일 저녁 사무실을 돌아다니다 지안과 서진이 함께 화이트보드 앞에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았다. 1년차와 9년차. 위아래가 아니라 함께 배우는 사람들. 이게 무대구나. 도윤은 생각했다. 무대는 화려한 무언가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실패해도 괜찮고 질문해도 괜찮고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 그게 무대였다. 그의 말, 도윤은 다시 박상우를 찾아갔다. 이번엔 그가 먼저 찾아갔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요. 박상우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도윤아, 자네는 이제 깨달았겠지. 갑은 권력이 아니야. 책임이지. 을을 성장시킬 책임. 그게 갑의 무게야. 네. 이제 압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도요. 무겁지? 박상우는 빙그레 웃었다. 하지만 그 무게를 짊어진 사람만이 진짜 리더가 되는 거야. 인기 있는 리더는 많지. 하지만 존경받는 리더는 드물어. 왜냐하면 존경은 성장의 흔적 위에만 피는 꽃이거든.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멀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방향이야. 자네는 이제 제대로 된 방향을 보고 있어. 다음 주 월요일 전사회의가 열렸다. 도윤은 직원들 앞에 섰다. 여러분, 저는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지, 갑이 진짜 무엇인지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갑과 을. 우리는 이 단어를 위아래로 이해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갑은 을의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을이 설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그런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성장하고 배우고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요. 회의실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무관심이 아니었다. 집중이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실수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성장시키는데 제 시간을 쓰겠습니다. 그게 제 책임이니까요. 도윤이 자리에 앉자 유서진이 손을 들었다. 대표님,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저는 이 회사에서 8년을 일했습니다. 처음 7년은 그저 일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1년은 성장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대표님이 저에게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나요? 라고요. 그녀는 도윤을 바라보았다. 대표님은 이제 갑이 아닙니다. 사람을 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다시 47층 창가에 섰다. 여전히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발밑은 허공이 아니었다. 리더란 타인의 성장에 자신의 시간을 내주는 사람이다. 그는 박상우의 말을 떠올렸다. 존경은 권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성장의 흔적 위에 피는 꽃이다. 도윤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갑의 무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게를 짊어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불빛들이 반짝였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사람들. 도윤은 그들 하나하나가 자신의 무대 위에 서 있기를, 그리고 그 무대가 누군가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기를 바랐다. 6개월 후 이지아는 데이터 분석팀을 이끌고 있었다. 유서진은 전략기획본부장이 되었다. 조민정은 사람 중심 HR 컨퍼런스의 연사로 초청받았다. 도윤은 여전히 47층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무대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신입사원 한 명이 도윤을 찾아왔다. 대표님, 저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도윤은 미소 지었다.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싶나요? 그 질문에서 또 하나의 무대가 시작되었다. 존경은 위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온 길 위에 만들어진다.